이번 주는 특수물건 본다 그랬는데 네. 특수물건 찾아본 물건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다세대 지하 1층인데 건물이 9평짜리고 대지권 미등기고 저런 거는 왜 있는 건지.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정인 빌라. 네. 오늘 나 수원 갔다 왔는데 잘 사는 데는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엄청 못 사는 거. 그러니까. 저기 동네도 막 다 엎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보니까 엎을만 하네요. 그죠. 이쪽에도 동선 IC 이쪽에 광교잖아요. 이거. 네, 광교 옆이니까 영향도 좋겠는데 여기 엎으면 사업성 높겠는데 그 다들 빌라들이고 고층 저희가 없으니까 괜찮다. 일단 이런 거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봐야 돼요. 건물만 매각, 감정평가이고 건물만의 평가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사용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의입니다. 여기 또 친절하게 써줬잖아요. 네. 대지권 미등기라도 감정평가에 포함이 됐으면 네. 매수를 하는데 감정평가에 제외잖아요. 네. 그럼 토지 가격은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대지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388도요. 2023? 네. 요것도 미등기인데 간평에는 뭐 토지 건물 다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백고동 대지권 미등기면 시흥시로부터 취득세 납부 확인서 제출되어서나 대지권 유무하신 체외가액이 대지권에 포함된 대지권 주인과 대지권 미등을 매수인의 채무금과 부담으로 함. 일단 요거는 아까랑 그거 다른 게 네. 대지권의 최대 매각 가격에 포함됐잖아요. 감정평가세에 포함이 됐잖아. 네. 그럼 일단은 취득하는 것으로 봐도 그리고 이제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냈잖아요. 네. 납부 확인서 냈으니까 아마 대금도 다 납부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대지권 취득한다고 보는데 대지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도 안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중개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런 물건 중개를 안 하지. 그래요. 그러면 간평상의 토지랑 건물이 둘 다 평가가 돼 있으면 거의 100% 문제가 없다라고. 100%가 아니죠. 100%? 분양 대금을 납부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봐야 돼. 그게 지금 4억 이상 3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550만 원이면 대체 안 사나 보다. 안 사는 것 같다라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도망갔나 보다. 네. 획사하면 4억 3,500 거래가 네. 다 4억 이상으로. 그러네. 여기도 그죠? 4억 2,500. 여기가 수요가 좀 많나요? 여기 사는 사람도 많고 수요도 꽤 있죠. 양산역이 엄청 양산역도 있네 여기. 네, 남양산역까지 꽤 갈 수 있고. 우리가 꼭 서울 수도권에서 티격태격하지 말고 이런 지역에서도 내가 좀 알면 그러니까 싸게 살면 좋아. 네. 경쟁이 덜 하잖아. 그러니까 경쟁도 덜하고 아는 동네고. 그렇죠. 부산도 가깝고. 네. 이게 뭐 부산대 양산 캠퍼스역도 있고. 부산대 병원도 있어요, 바로 옆에. 네. 여기가 공장이 크네. 네. 드린 자료에 보면은 특수 물건을 이제 몇 개를 내가 적어놨는데요. 그 특수 물건은 여기 첫 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돼요. 뭘 갖고 특수 물건이냐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좀 특별하게 권리 분석이 까다로운 걸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했는데 권리 분석할 때는 등기부에 있는 권리 분석, 그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등기부 외의 권리 분석을 이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등기부의 권리 분석은 표제부, 갑고, 을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표제부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는데 대지권 미등기, 처음에 봤던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은 있으나 대지권의 어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뭐 이런 권리 제한이 있을 때 대지권 토지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대지권에 토지별도 등기 있음 표시되는 게 토지별도 등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특수권리다. 그 다음에 갑구에서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지분이 나와 있죠. 지분만이 나온 것을 경매 지분경매라는데
여기 그 붉은색 칠한 것들, 여기 가처분 가등기 있는 거, 이런 것이 후순위 가처분, 후순위 가등기면 뭐 개념이겠지만 선순위 가등기다, 선순위 가처분 해야 될 경우에 인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붉은은 특별한 게 없고, 등기부 외에서는 임대차와 특수권리를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있는데, 여기서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 일자를 했으면 대항력이 있다 되고, 그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대항력이 없다 되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을 받고 못 받은 금액은 인수. 만약에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보조금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들 안 하는 걸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되는 특수권리로 보는 거고, 또 특수권리에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이지권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면 물건이 2023 타경 1019 4번 물건, 1023 1019 4번 물건, 청평면 호명리 170번지 토지인데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274평, 감정가액이 1억 5,300에 지금 5,251만 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요 생긴 사진을 보니까 아마 이 토지만 매각이니까 요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토지. 여기 토지인데 여기 위에 여기 건물이 요 창고 건물이 여기 있는 거.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여기가 청평이에요. 청평. 여기가 이제 북한강 이렇게 청평호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따고 이게 이제 여기 주변에 항상 이제 수상레저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쪽으로 보면 죄다 이제 펜션들이에요. 좌우로 다 펜션이에요. 여기까지 위에 있어. 펜션인데 여기 있는 토지다. 이 길목을 땅을 포함해서 그 도로까지 포함했는데 실제로 쓰는 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거리뷰를 통해서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니까 요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산이. 언덕이네요. 네, 여기는 정사가 좀 있어요.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것 같아요. 보면 저 이렇게 여기 나왔죠. 여기인데 여기까지. 근데 얘인데 요게 보니까 뭐 휴지를 넣은 것 같아. 휴지 같은 거. 창고를 쓰는 것 같아. 사람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자, 이게 이 땅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 매각 읽으면서 그냥 조사된 임차 내용 없고,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대지 부분에 법정이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 농지 취득 자해치면 제출 요한. 이게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로 보고 농지 취득 자해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제출 안 하면 보증금 몰수한다. 농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게 농지인데 농지를 안 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농지 취득 자해증명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단층 창고, 환동, 소재. 그러니까 이 매각에서 제외 창고가 있으니까 법정 이상은 성립 가능성 있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법정지상권이 뭐냐? 지상권 하면은 보통 그 토지 소유자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따로 맺는 걸 이제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죠.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최소 서로 간에 약정으로 지상권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으로 인정해준다. 이거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법으로 지상권을 인정해준다.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만약에 이 땅이 낙찰 받고 이 건물, 이 창고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주장한다면 요거는 난 못 쓴다는 거죠. 얘가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요 지료, 여기에 대한 지료는 받을 수 있다. 자, 이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영문, 법조문에 있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법조문에 없는 지상권이 있어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거하고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법정 지상권 실무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민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법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 입기를 정한다. 민법 366조에서 법정 지상권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보이죠? 건물과 토지.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였어. 근데 여기가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건물만 경매를 넘어갔다. 그래서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딴 놈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 건물 소유자, 경매를 낙찰받은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반대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이었다가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번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토지 따로 경매 넘어가고 건물 따로 경매 넘어가고 이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자, 이 토지와 건물이 애초에 동일 소유자였어야 되고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봅시다. 여기 얘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그림을 볼까? 자, 요 토지와 건물 얘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요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 경매 신청할 때 토지가 봐요. 근저당권 설정했죠. 토지에 대해서 2012년 1월 9일 날 시내에서 설정을 했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과 토지 소유가 동일인이었어야 돼요. 그러면 요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럼 요 당시에 12년도에 건물이 있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가 건물이 있었으면 이거까지 같이 건물 등기 등본을 담보 공동담보 설정을 했어야지. 그죠. 괜찮아?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어. 건물이 보니까 건물 같지도 않아. 이거 무허가 건물.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 네.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이 없어. 띄어보면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거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법정 이상권은 무허가 건물도 인정이 돼요. 건물 그냥 뭐 지붕, 기둥, 지붕, 벽 요 정도만 있어도 건물로 봐. 등기하고 상관없어. 등기를 안 했다 해서 법정 이상권 인정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법정 이상권 되는 거 아니고 법정 이상권 인정돼요. 그럼 요 당시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그 네. 건물이 있는지 시점 어떻게 해야 될까? 네이버지. 그렇지. 이걸 좀 해. 이게 좋아.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없었으면 이거 법정 이상권 안 되는 거야. 보면 거리비를 볼까? 지금 보니까 여기 2021년도죠? 11년 거 찍어보면 되겠다. 네. 13년부터. 아, 13년 돼도 있었네. 건물 같지 않은 게 있었네. 11년도. 11년도에도 있었네. 일단 건물이 있어서 법정 이상권 성립 요건에는 근접했어. 네. 근데 이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돼. 동일 소유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보이세요? 뭐 현장 가서 물어봐야지 뭐. 땅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지. 옆에 주민들한테 이거 건물 누구 거냐고. 근데 이건 건물 같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애매하게 지도상에 네이버 지도로만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는 저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아니 요걸 확인이 되잖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죠. 여기 이잖아. 여기다가 1층에 이렇게 커피숍을 하고 2층에 이렇게 저 뭐지? 말 그대로 이제 숙박시설 이렇게 하나 상가 주택이라 해야 되나? 네. 여기 커피숍 2층 펜션. 내가 뭐 하나 방을 한 2개 정도 해갖고 하나는 세주거나 하나는 세컨드로 쓰고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쫙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지르면 이렇게 더 해서 피로티를 이만큼 더 피로티를 하나 놓고 이렇게 왜냐면 이 위로 올라가는 펜션들이 다 이 길로 지나가잖아. 네, 그죠. 그럼 일로 들어가면서 뭐 빵하고 커피 팔면 네. 괜찮지 않을까? 2층까지 올리면 또 앞에다 여기는 또 조망이 나오니까 여기다 지면 얘가 가리니까 여기다는 괜찮은 것 같아. 조망이지. 그죠? 먹는 땅이 내가 쓸만한 땅이 많지가 않아. 도로로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좀 단점이고 어딨어? 가격이 무지 많이 빠졌다는 게 장점이고. 그죠. 근데 저 도로까지 받고 나서 저 도로 통행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젠가 그 어떤 경매 전문하시는 분이 도로 조그만 거를 몇백만 원에 받아가지고 그걸 아예 다 막아버린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인 토지잖아. 네. 그러면 이게 토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거든 사도. 이게 지목원이기지만 보니까 이게 죄다 도로로 쓰고 있단 말이야 토지를. 이거는 현황성 도로라고 그러거든. 현황성 도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땅이라 그래서 임의로 막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아요. 아 그래요? 마산 하포 신월송 이것도 대지만 나온 거예요. 대지가 48평 감정가가 8천만원 3,200 빠지는 물건인데 토지만 나온 건데 이 토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주택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겼어. 지도를 보면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창원시 마산 합포구라고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있고 마산 구청이 있고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고 검찰청도 있고 여기 경찰청도 있고 여기 중부경찰서 있고요. 강원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어. 옆에 고등학교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 있어요? 중학교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사진을 보면요. 여기서 보니까 와. 얘 집에서 바라보니까 바다가 딱 보이는 내려가면서 조망이 이 집이 쫙. 그러니까 이게 언덕베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거라면 이게 다 내려다보고. 이것도 남해. 그럼 서면 토지만 나오고. 이게 가격이 매우 싸요. 2천만 원. 68평. 어디 거냐면 들어갔더니 이 토지인데 바로 앞에 바다네. 바다야. 여기는 바다. 뒤는 돈바시네요. 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다음에. 근데 여기가 요 집들이 많죠. 요 이제 취락지구라고 하고 길을 보니까 여기서 거리도 있어.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집. 근데 요 집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차가 들어갈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 긁어먹을 것 같은데. 짐은 손으로 들고 가야 되겠어.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여기 좀 얘가 가르마가 그죠? 얘가 뒤쪽에 그래서 얘가 얘 같아요. 얘가 얘인가? 일단 얘 같아. 지붕이 빨개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뒤에서 보니까 얘를 이제 여기서 쳐다봐요. 뒷길에서. 여기 쳐다보니까 또 얘가 막혔어요. 이 집으로. 돌탕 그래서 안 보여 로드뷰로. 감정평가 사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생겼는데요. 이거 세워. 바로 앞집이 얘네. 얘가 이렇게 쳤네. 이건 창고고. 그럼 물건 두 동이야. 이 창고하고 창고는 창고고 이 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다였고 여기 창고고 여기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각에서 제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또 샷시는 되는 거 이거 하나. 그냥 근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인데 세컨드로 2천만 원 줘 사갖고 살고 있다가 좀 좋을 것 같아. 건물도 뭐 받으려고 하겠어. 단독주택 부지. 안 사는 건데 평균 부지. 설립하든 안 하든 아무 때나 좋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좋아. 근데 이 물건은 누가 사면 좋을까요? 얘 뒤에 얘가 그 바로 확 다니잖아요. 뚫고 그죠? 넓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값어치가 확 올라갈 텐데. 이 길 뚫어보죠, 그죠? 그래서 난 이 맨 앞집은 싫어. 이게 태풍 해일 올 때 막 이게 파도 치고 그러면은 얘가 다 막잖아. 뒤에는 좀 덜 막고 얘가 사거나 이렇게 해서. 근데 난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죠? 바로 길 앞에. 그죠. 동네 사람들 다 알겠죠. 근데 이거 땅 사갖고 얘한테 팔어. 이번에는 전라도 신안이에요. 아까는 이제 경상도. 이번엔 경상도만 하냐 그래서 전라도 뭐 있나 봤더니 전남 신안인데 이게 뭐냐면 430평인데 되게 그냥 있어요. 그 땅도 좋아 보여. 사진 봐봐. 이 건물을 제외한 토지거든. 건물을 제외한 토지. 매각에서 제외야.
지도를 볼까요? 신안군이 섬이죠. 섬이야 섬. 그래서 이제 섬인데 땅이 이렇게 생겼어. 사각형으로 땅 좋아. 근데 난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봐요. 이쪽으로든 여기 신도 해수욕장이야. 여기 신도 교회가 있고요. 여기 섬이야. 신도 아니면 마을이야. 여기는 다 마을이 살아. 사람들. 신도길, 신도항. 얘는 되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치? 무슨 휴양지가 따로 없을 것 같아. 이게 심지어 이쪽 가서 낚시 한번 하고 여기서 수영 한번 하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멀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토지만 낚시하고도 뭐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서 자유롭고 중간에다 신도항. 요즘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섬에서도 이쪽에서는 참 큰 섬인데 내가 놓고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한번 가면은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못 나오는 거지. 뭐. 이게 배도 하루에 많지 않을 것 같아. 이 경치가 좋아서 법정이상권. 그래서 법정이상권이라고 해서 특수물건 뭐 기피할 건 아니고 과감하게 좋은 물건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 투자다.